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향후 방향성이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과연 시장은 과열되었는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상황인지, 혹은 조정을 받지 않을지, 자, 오늘 시황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뉴욕 증시 상황부터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에 비트코인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는 동안에도 미 증시는 동반 하락세를 보이면서 부진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보합권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공화당의 감세 법안이 미국 의회 하원을 통과했는데요. 불확실성이 일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시그널이 뜨면서 그동안에 계속해서 시장의 불안감을 자극했던 미국 국채금리가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미 증시가 반등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그런데 이 법안이 미국 정부에 상당한 재정 부담을 더 얹을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지배적으로 나오면서 다시 하락하는 국면들을 보였습니다. 즉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서 반등했지만 조금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오히려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네, 어제 주요 경제 지표들이 몇 가지가 발표가 됐는데요. 전반적으로 경기가 양호하다. 이런 시그널을 줬습니다. 매주 발표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전처의 예측치를 하회하면서 고용이 완만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고요. S&P 글로벌에서 제공하는 제조업 그리고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가 둘 다 이전처의 예측치를 상회를 하면서 경기가 괜찮다라는 시그널을 줬습니다.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2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제조업의 경우는 2022년 6월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현재 연준 인사들이 계속해서 공개석상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연준의 대표적인 매파입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관세가 10% 수준에 머물 경우에 하반기에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현재 시장에서는 6월달과 7월달에는 여전히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라는 것에 월등하게 무게감을 두고 있고 특히 7월 같은 경우는 어제보다도 금리 동결 쪽에 더 무게감이 실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현물 ETF 흐름도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비트코인 현물 ETF와 이더리움 현물 ETF에서 계속해서 순유입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SEC가 암호화폐 ETF 승인을 보류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알트코인 ETF와 더불어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을 복합적으로 다루는 여러 가지 ETF들이 함께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커네리 캐피털이 제출한 스테이킹 가능한 트론 ETF 신청을 공식 접수했다라고 SEC가 인정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관찰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주요 관심사는요. 알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이더리움의 스테이킹 허용 그리고 현물 상환 등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이루어질 때마다 암호화폐 시장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온체인 지표 통해서 시장의 상황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시장의 상황들을 전체적인 분위기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시장에는 여전히 경계감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아직까지 기회가 더 많이 남아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불장으로 진입하게 됐을 때는요, 모두가 공포감을 잊고 더 큰 상승에 베팅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신중한 투자자들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시장이 본격적으로 가지 않았다라는 시그널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감정 지표도 정말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지표들이 어떤 데이터들이 어떤 시그널을 주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돌발 변수들을 파악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정고점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전체적으로 온체인 시그널이 가리키는 방향성은 중장기적으로 상승 쪽에 더 무게감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증거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우리 크롱님들도요, 현재 시장의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댓글들이 우리 크롱님들 상호 간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살펴볼 지표는 수익 실현 지표입니다. 비트코인이 역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지만 총 실현 수익은 아직까지 10억 달러로 작년 12월에 기록했던 20억 달러 이상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가격은 더 높아졌는데 수익 실현은 더 제한적이다라는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즉 투자자들은 보유 심리가 더 강하고 여전히 강세장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선물 거래 지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역시나 과거에 신고가를 형성했던 구간들과 비교해 봤을 때요, 선물 펀딩 레이트가 월등하게 낮은 구간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그널은요, 시장이 아직까지 과열되지 않았다라는 신호를 주고 있는 겁니다. 네, 결론적으로 살펴본 두 가지 지표에서는 아직까지 시장이 과열되지 않았다라는 시그널을 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시장에 활력이 돌아오고 있는 시그널들, 시장이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을지 그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시그널을 볼 수 있는데요. 앞서 펀딩 레이트가 아직까지 낮은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대표적인 선물 거래소 중 한 곳이죠. 바이비트의 테이커들의 바이셀 레이쇼, 매수 매도 비율을 한번 살펴봤을 때 매수세가 월등하게 더 우위에 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투기 자본이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현재 13.7을 기록하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비트코인의 평균 연령이 젊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지금 이 구간부터 한번 살펴보시면은 평균 달러 투자 연령이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강세장의 강력한 근거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의 평균 투자 연령이 젊어지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대세 상승장 정점을 찍은 구간도 마찬가지 움직임을 보였죠. 이렇게 평균 연령이 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자본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면서 자본의 순환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이 나타날 때 비트코인 가격의 흐름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렇게 크게 반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기관 자금들이 활발하게 유입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온체인 유출 유입 지표 한번 살펴봤을 때 순조롭게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자금 흐름에서 상승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투기적 자본 흐름도 상승으로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유입 흐름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기관의 자금이 아주 크게 들어오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기관들이 수십억 달러의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적립식으로 투자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거죠. 반면에 구글 트렌드 데이터에 따르면은 비트코인에 대한 트렌드 점수는 37을 기록을 하면서 작년 11월에 100을 찍었던 것과 비교하면 아직까지 현저하게 부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두 가지 지표로 감안했을 때 현재 장세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기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늘 강조드리듯이 비트코인이 더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기관이 가격을 올려놓으면 이후에 개인들이 뒤늦게 따라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관 중에서도 어떤 기관들이 주도를 하고 있는가? 자, 이 부분은요, 미국 외거래소에 보관된 비트코인의 보유량 비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미국 기관이 보유한 비트코인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면서 골든크로스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작년 말에도 이 지표가 골든크로스가 형성이 되면서 크게 상승을 했고 데드크로스가 나타나면서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현재 장세는 기관이 주도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미국 기관들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꾸준하게 또 비트코인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근거로는 스테이블 코인 공급을 들 수 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이 꾸준히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 접어들어서 14%까지 더 상승을 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은 암호화폐 시장에 신규 자본이 유입되는 다리의 역할을 합니다. 즉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에 완전히 투입되지 않은 상당한 유동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즉 이 자본들이 더 본격적으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을 향해 가게 되면은 더 강한 상승세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제가 어제 영상을 통해서도 전해드렸듯이 글로벌 램프 통화 공급량이 여전히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까지는 더 큰 상승장을 기대해 볼 만한 여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과거 대비 사이클이 달라진 부분들은 명확하게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황에서 3번의 신고점을 경신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과거에도 그런 유사한 패턴들이 발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번 보시면은 이때도 3번 신고점을 경신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갔고 지난 대세 상승장도 약간 패턴이 다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3번 정도 신고가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3번 신고가를 형성했는데요. 과거와는 좀 다른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과거 대비 상승률이 낮은 편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각 상승 간에 이 텀이 굉장히 길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텀이 짧게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만큼 시장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는 시그널입니다. 네, 그럼에도요, 아직까지는 사이클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시그널들이 더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평선의 배수를 통해서 가격의 흐름들을 분석한 모델을 한번 보시면요. 과거 대세 상승장 정점에서는 이렇게 검은색 구간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검은색 구간까지 도달하기 전에 수많은 색상들을 지나쳐야 되는데
작년 두 번의 고점과 이번 고점에서도 아직까지 오렌지색까지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굳건하게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지배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흐름들을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공식 석상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네, 북미를 대표하는 거래소 중 하나입니다. 크라켄이 애플과 테슬라,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50개 이상의 토큰화 주식과 ETF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암호화폐 유용성이 확대가 되고 생태계에 자본이 유입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고 볼 수 있고 더불어서 제도권 금융과의 융합이 더 가속되는 중요한 뉴스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코인데스크가요. 비트코인이 금과 은 그리고 각국의 주요 통화 대비로 즉 안전자산 대비로 저평가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스테이블코인 법안 관련해서 몇 가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상원에서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통과하면서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수정안을 거쳐가지고 다시 하원을 통과해야 되는 미션이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그 효과에 대해서는 좀 찬반이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JP모건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계속해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못한 목소리를 내왔는데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통과돼도 시장의 성장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비트와이즈는 통과 시에 암호화폐 시장이 장기 호황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안 통과가 암호화폐 역사상 가장 중대한 규제 변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암호화폐 역사상 규제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가장 큰 수혜를 얻는 암호화폐로 이더리움과 솔라나 그리고 유니스왑, 에이블을 들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 상원이요. 이 지니어스법 개정안에서 반부패 조항을 추가할 예정이다라고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습니다. 상원 의원들이 만약에 해당 조항을 추가하지 않는다면은 트럼프 일가가 주도하고 있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나 아니면은 USD1 같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트럼프 일가가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인크립토의 분석과 의견을 한번 공유를 해보자면은 이번 달 내에 알트코인 시즌이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알트코인 시즌이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 약 380일 이후에 시작이 되었고 이 패턴에 따르면은 5월 25일을 경계로 시작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기에서 알트코인 시가총액이 무려 15조 달러까지 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순간마다 굉장히 촌철살인 멘트를 해온 자오창펑 바이낸스 설립자가 가끔은 1분봉 대신에 1년봉 차트를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비트코인은 단기 투자보다 장기 투자가 월등하게 더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CBD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110K를 가볍게 돌파하고 올라갔고요. 가격 상단으로 매도벽이 급조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두텁지 않은 상황입니다. 고래들의 움직임 한번 살펴봤을 때 갈색과 보라색과 녹색 같은 경우는 아주 강하게 매수세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빨간색은 다소 지지부진하게 관망의 관점을 가져가고 있고 가장 작은 주황색 개인 투자자들만 역시나 물량을 던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주문량에서는 매수세가 더 월등하게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 상으로 봤을 때 큰 거래량과 함께 계속해서 상승의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RSI가 과매수 영역으로 진입을 했는데 전고점보다 더 높은 구간까지 진입을 하면서 상승 추세가 여전히 힘을 얻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52평선이 202평선을 상방 돌파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추세가 꺾이고 있는 시그널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만약에 돌발 악재가 발생을 하면서 추가적인 조정을 받더라도 전고점 상단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추세가 더 강한 힘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네, 5월 28일에 비트코인 컨퍼런스 행사가 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계속해서 추진 중인 가운데 돌발 변수가 나타나지 않으면은 당분간은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만약에 추가적인 조정이 발생했을 때 어떤 구간을 지켜내고 가는지가 중요합니다. 즉 현재 구간에서 조정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조바심을 내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조정과 상승이 반복되면서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정받는 구간에서 어디를 지켜내고 다시 상방 돌파할 수 있을지 혹은 하방이 뚫리게 되면은 다시 어떤 구간에서 반등할지 이런 부분들을 주시하시면서 대응 전략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청산 히트맵 한번 살펴보시면요. 롱 포지션은 110K를 경계로 그리고 109.5K를 경계로 해서 뚜렷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들을 청산하고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것이고요. 숏포지션 같은 경우는 가격 가까운 구간에서는 112K와 112.8K에 가장 뚜렷하게 밀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